사실 인공분봉은 지금 시기 전에 끝났어야 돼요.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대부분의 인공분봉은 다 종료가 되고 막바지 작업을 장마철 접어들어서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날씨가 워낙 이상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밤꿀이 들어오다 말고 지리하게 들어오더니 결국엔 안 들어오고 밤꿀이 끝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공분봉을 할 타이밍을 완전히 잃어버린 해가 됐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바지 인공분봉 작업을 지금이라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봉을 할 수 있으면은 지금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여름철 인공분봉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기본 지식 알아야 됩니다.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여름철에는 봄이랑 양상이 아예 다릅니다. 어떤 양상이 다르냐? 벌들의 생활 양상도 다르고 번식 양상도 아예 달라집니다. 여름철 분봉 방법과 봄철 분봉 방법이 약간 달라지면은 훨씬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여름에 맞는 인공 분봉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는 여름의 특징, 일단 여름이라는 날씨의 특징을 보면은 외부 유밀이 없습니다. 이제 여름 되면은 우리나라는 외부 유밀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식물의 특성상 유밀이 봄에만 집중돼 있고 여름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유밀이 없고 화분까지 포함됩니다. 여기는 유밀이 없다 보니까 물고 들어올 수 있는 화분의 크기도 작아지고 또 화분 꽃 가루를 만드는 꽃도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고온 다습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기후 특징 겨울에는 저온 건조, 여름엔 고온 다습 막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당연한 사실인데 적어놓은 이유가 요 고온과 다습이라는 외부 기온 특징이 벌의 행동 양상을 전혀 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봄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기후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는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철이 오면은 꿀벌한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보면은 번식기가 종료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꿀벌의 번식기는 봄으로 해서 종료가 되고 여름 되면은 더 이상 번식기라고 보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생각 드실 거예요. 여름 돼도 화분떡 넣어주라 그러고 여름 돼도 계속 봉판이 생기고 번식은 계속하고 있는데 왜 번식기가 아니라 그러냐?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번식기라는 거는 자연 분봉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제 한 봉분 안에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번식 말고 외부로 나가서 종족 자체를 번식하는 그런 번식기가 이제 종료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봉판이 줄어듭니다. 아까 고온 다습 제가 알고 가야 된댔죠. 날씨가 올라갑니다. 기온이 올라갑니다. 더워져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 벌간 간격이 넓어집니다. 성충 간의 생활 반경,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은 이 간격이 넓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원래 성충이 빠글빠글 모여서 한 마리가 소방 하나씩 붙잡고 관리를 하던 게 한 마리가 소방 10개씩 붙잡고 관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산란이 줄어들고 산란이 줄어듦에 따라서 봉판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요 산란이 줄어드는 거는 벌간 간격이 벌어져서도 있지만 봉군 내부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걸 더 이상 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산란을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고 애들이 또 태어나면은 유충이 태어나면은 습도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습도를 50% 정도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습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유충이 폐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철, 장마철 습도가 100%입니다. 거짓말 안 치고 100%가 떠요. 장마철에는 진짜 지금 저희 동네 90% 뜨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벌들이 안에서 습도 관리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런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봉판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고온다습이라는 게 너무 기초적인 상식이지만 벌한테는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회기율이 올라갑니다. 봉판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내역봉이 줄어든다는 소리고 내역봉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비행을 못하는 벌들이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봉을 했을 때 따라가는 벌들은 이제는 내역봉이 아니라 외역봉이 대부분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외역봉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회기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여름철 인공분봉할 때 꿀벌의 특징은 회기율이 올라간다. 왜냐? 외역봉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봉이 잦아지고 싸나워집니다. 외부 유밀이 없죠. 원래대로라면은 한낮에 밖에 나가서 나무에 가서 꿀을 잔뜩 물어와야 되는데 나무에 가도 물어올 꿀이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마냥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 주변에서 단냄새가 나게 되고 그 집에 가서 도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도봉의 원인이 되겠고, 먹을 게 또 없다 보니까 벌들이 싸나워집니다. 싸나워져서 좀 이제 사람도 많이 쏘고 그러죠. 그래서 봄보다 오히려 지금 저는 옷을 더 잘 입고 해요. 봄에는 방충복을 대충 입어도 지금은 좀 더 입고 합니다. 워낙에 쏘기 때문에. 요런 특징을 보이는 게 여름 꿀벌의 특징이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응의 번식이 본격화됩니다. 요 여름철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꿀벌의 번식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응애는 번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응애가 뭐 그때만 노려서 번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꿀벌은 최대로 많은 번식을 해놨습니다. 그 말인즉슨 응애가 번식할 소방이 최대로 존재했었단 소리고요. 그만큼 응애가 봉군 안에 가장 많이 내재해 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응애 처리를 안 해주거나 어, 벌이 많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놔두시면은 한 방에 저기 봉군이 훅 가버린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봄이랑 똑같습니다. 빈통 요렇게 준비해 놓고 나머지 준비물들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소비랑 벌을 넣어줘야겠죠. 넣어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매수가 늘어납니다. 4월, 5월에는 제가 한 매씩만 분봉할 때도 있어요. 4월, 5월엔 제가 한 매씩 하는데 그렇게 한 매씩 하면은 걔네가 착봉 잘 되고 봉판이 충실한 걸로 분봉하면은 한 매로 분봉한 게 여름 되면 만상돼요. 8매, 9매 만상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한 매로도 해주는데 이 여름철에는 한 매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최소 3장 넣어줘요. 봄철보다 더 많은 소비를 일단 무조건 넣어줍니다. 저는 최소 3장으로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몇 장으로 해주시든 좋지만 최소를 3장으로 잡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왜 그러냐면은 제 경험상 해보니까 이 시기에는 봉판이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봉개 숫자가 봄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매를 넣더라도 봉개가 돼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심할 때는 거의 3분의 1까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최소 3매는 넣어줘야지 얘네들이 태어나서 최소 3매벌 정도로 충실하게 좀 붙어 있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3장을 전 추천드립니다. 벌을 좀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4, 5월에는 한 장 정도만 전 더 털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를 한 장 넣는 그러면 벌을 2장 털어주는 벌을 한 장만 더 털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소비를 3장 넣어준다. 그럼 벌을 저는 한 3장 정도 털어줍니다. 벌을 대략 3장 정도 털어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봉판이랑 들어가는 벌의 숫자를 처음부터 많이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성공이 됩니다. 이렇게 3장씩 해줘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회귀율이 올라간다. 또 외역봉이 많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3장을 붙여 넣어줘도 봄만큼 벌들이 남아있질 않아요. 절반 넘게 막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털어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털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막 아이고 이 정도면은 원래 있는 봉군에 벌이 하나도 없겠다. 큰일 났다. 내가 원래 있는 봉군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털어주셔야지 분봉해 놓은 통에는 겨우 3장 정도 벌이 붙게 되고 그러고 나서 원래 봉군 다음날 열어보면은 다시 벌이 빠글빠글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많이 넣어주셔라. 그렇게 하고 어 이제 벌통을 갖다 놓고 싶은 자리에 갖다 놓고 요 작업까지 마무리하셨으면은 이제 사양을 하는 건데 요거 하기 전에 그 소문 앞에 제가 프로폴리스만 깔아서 소문으로 유입시켜 주라 그랬잖아요.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방법은 동일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벌이 들어가고 있으면은 밥을 이제 좀 줘야 되는데 지금은 분봉군에 사양 절대 하지 마세요. 사양 절대 금지입니다. 지금 분봉군에 사양한다 이꼴 도복난다. 이꼴 도복난다입니다. 그래서 사양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고체 사료를 차라리 얹어주세요. 고체 사료를 얹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양은 안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소문은 한두 마리 드나들 정도로만 열어줍니다. 이 시기에 벌이 너무 덥지 않을까요? 하면서 소문을 활짝 열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거 도봉에 고속도로 깔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바로 지옥행 급행열차 타는 거고, 분봉군 바로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소문은 동일하게 한두 마리만 들어올 정도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덥지 않나요? 누구는 많이 열나던데요. 이거 진짜 무조건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도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내부의 온도를 좀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기는 분봉을 하자마자기 때문에 나와 있는 성충보다 봉판에 들어있는 애벌레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 시기 때 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안에 있는 애벌레 번데기들이 죄다 폐사합니다. 근데 소문을 좀 좁혀놔가지고 어떻게든 안에 온도가 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주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안에 있는 번데기가 잘 터져 나오기 때문에 소문을 좀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많이 열어놓으면은 또 개미가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은 작게 얘네들이 봉개가 다 터져 나와서 벌이 안착하기 전까지는 작게 유지해 주시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하루의 일이죠. 분봉한 날, 딱 하루 일이에요. 분봉 첫날 예래입니다. 첫날에 해주는 일이 될 거예요. 요거까지 끝내셨으면은 그냥 분봉해놨으니까 내 벌은 잘 될 거야 하고 놔두시면은 폐사합니다. 폐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통 점검을 좀 해주세요. 이게 벌통을 열어서 막 다 제낀 다음에 내검을 해라 이 소리가 아니라 요렇게 살짝 열어가지고 착봉이 충실하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맨 바깥짝만 보면 되거든요. 맨 바깥짝만 봐서 착봉이 잘 돼 있다. 그러면은 잘 돼 있으니까 안심하고 넘어가자. 딱 봤는데 맨 마지막 장이나 격리판에 벌이 막 한 5마리 이렇게 발만 걸치고 있다 애들이. 그러면은 아이고야 큰일 났다라는 마음으로 벌을 좀 더 털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봉 점검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마지막 장에 한 절반 넓이로 벌은 이제 벌이 좀 차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얘네들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착봉 점검을 안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개미가 들끓게 됩니다. 개미는 대부분 소문으로 들어오거든요. 벌통이 남으면은 들어올 구멍이 많지만, 너무 오래된 나무면 들어올 구멍이 많지만, 그런 벌통은 논외로 치고 얘기를 할게요. 웬만하면은 소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소문을 지키는 병정 벌들이 더 이상 숫자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소문이 뚫리고, 그 뚫린 소문을 통해서 개미들이 벌통 안에 들어와서 꿀이며 번데기며 온갖 걸 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책봉이 잘 돼 있으면은 입구를 지키는 병정벌도 많아지고 안에 벌도 충실하기 때문에 개미가 애초에 벌통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착봉을 잘 시켜주는 거에 따라서 개미에 의한 피해를 입느냐 없느냐가 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봉을 잘 시켜주시는 게 이 시기에 또 하나의 팁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추가를 할게요. 요렇게 해서 소문도 한두 마리 드나들 정도로 열어놨으면은 딱 끝났죠. 딱 끝났으면 뭘 하셔야 되냐? 이제 위를 덮어줘야죠. 개포를 덮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비닐개포 먼저 덮어줘요. 비닐개포 싹 덮어놓고 그 다음에 개포를 덮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포를 덮어놔야지 위에 햇빛 차단이 돼서 애들이 소문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개포를 덮어주는 거고 그 위에다가 보온 덮개를 덮어줍니다. 요렇게 해서 내부의 온도가 좀 외부 기온에 너무 안 휘둘리도록 좀 노력을 해줘요. 낮에는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웠다가 밤에는 약간 시원해졌다가 이게 반복되면은 안에 있는 번데기가 폐사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근데 비닐개포를 써가지고 내부 온도를 좀 어느 정도 뜨끈뜨끈하게 유지해주면은 착봉이 어느 정도 부실해도 이 온도빨로 애들이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닐개포를 이맘때 써줍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열을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딱 따라다라라다 싹 열어봤는데, 야,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봉판이 안 터져 나왔어. 실패한 겁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봉판이 안 나왔네. 그리고 벌이 얼마 안 붙어 있네. 실패인 겁니다. 요거는 자 말씀드렸죠. 여러 번 해보다 보면은 눈썰미가 생겨서 알게 되는데 어, 처음 분봉을 했을 때 벌이 착봉이 얼마 안 붙어 있으면은 그거는 따로 벌을 보충시켜주지 않으면은 거의 95%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착봉을 잘 시켜주시면은 반대로 95%는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착봉 점검하면서 착봉만 잘 시켜놔도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저기 모르는 거니까 제대로 말씀드리면은 일주일 있다가 이러는데 안 터져 나왔다. 아, 망했구나. 얘네 지금 빚 좋은 개살구구나. 본게 안에서 다 죽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싹 열었는데 벌들이 막 격리판에 붙어 있다. 더워서 막 벌통 빈 공간에 여기저기 붙어 있다. 그러면 됐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까지 보고 이제 여왕벌을 합류시켜 주시면 됩니다. 봄철에는 여름철에는 그걸 보고 합류도 한 템포 늦게 시킵니다. 요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 저만의 방법이에요. 100% 저만의 방법인데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니까 여름철 성공률이 올라가서 추천드리는 거고 혹시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름에는 일부러 합류도 한 템포 늦게 시킵니다. 봄철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737 적어놨는데 뭐냐면은 봄철에는 분봉하고 일주일 이후에 왕, 왕농을 넣어줘요. 천여왕을 넣어줍니다. 일주일 이후에 천여왕을 넣어주고 3일 있다가 48시간을 풀로 채우고 난 3일째 돼서 즉 3일 있다가 여왕벌 왕농 하단을 열어서 만나게끔 유도를 시켜줍니다. 그 작업을 해주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산란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저는 봄에는 이렇게 하거든요. 웬만큼 일이 바빠서 뭐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게 아니면은 요거를 거의 지켜요. 요걸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여왕벌 넣는 시기를 좀 뒤로 밀어줍니다. 뒤에 37은 똑같죠. 근데 여름철에 여왕벌 왕농 넣는 시기를 뒤로 밀어줘요. 열흘 뒤로 밀어주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개가 다 터져 나온 거를 확인하고 좀 넣어주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성급하게 넣으면은 봉개가 안 터져 나왔을 때 이제 성급하게 넣어주면은 그 봉개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신이 없어요. 얘네들이 안에서 폐사했을 수도 있고, 또 여왕벌 나오는 거랑 여왕벌 유입식이랑 맞물리지 않게 뭐 너무 늦게 나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중 8구는 폐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여름철에는 봉개가 다 나온 걸 보고 여왕벌을 좀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첫 번째는 여왕벌 낭비를 안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노동력 낭비를 안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 분봉군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분봉군 치워버리고 바로 새로운 분봉에서 새로운 분봉군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늦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13.7 요런 숫자로 해가지고 넣어주는데 봉개가 나온 걸 다 확인한 열흘 있다가 요때 왕농을 넣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핵심은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꼭 날짜라기보다는 봉개 출방 상황에 따라서 여왕벌을 붙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봄철에는 꿀벌이 살기 굉장히 좋은 외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날짜를 거의 칼같이 지켜서 봉개가 거의 출방을 해요. 근데 여름에는 너무 고온이라서 벌이 살기가 약간 힘들기 때문에 그 출방하는 날짜가 약간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봉개 출방 상황에 따라서 여왕벌을 붙여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 7일, 열흘 이거에 목매실 게 아니라 7일과 열흘이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루 이틀 더 기다릴지 덜 기다릴지 그걸 가늠하시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